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노동은 인권을 포함한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발전해왔습니다. 그 발전을 가능케 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분들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부에서 고 이소선 여사에게 수여된 훈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소상공인 특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헌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국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으로 고생한 대구. 그런데 정작 대구시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대구시 공무원에게 이 돈이 지급된 건데요. 대구시 의회 이진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줌마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해서 태워서 이동하게 됐어요. 머리를 쇠몽둥이로 맞아서 2번이나 터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부에 멍이 있었던 거고, 혹시나 다시 갈까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확실히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고. 경남 창녕 피해아동 구조자의 말이었습니다. 가방 감금으로 숨진 아이에 이어 이 창녕 9살 아이의 학대 사실은 밝혀질수록 충격적입니다. 관련 이야기 세이브 더 칠드런 신수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 830 정치 토크에서는 원 구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회 상황 이야기해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페인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속뜻은 슬프고 아픈 역사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게 얻어지고 또 지켜진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는데요. 유가족인 전순옥 전 의원이 받았습니다. 관련 이야기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지금 시대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순옥입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께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네. 감회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그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어머님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행사가 열린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기념식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념식 했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를 텐데 오늘 네.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사실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행사였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소수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아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장한 모습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예. 그리고 아주 행사장에 좀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거는 대공분실 5층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바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곳이죠. 예, 고문으로 의해서.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때의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예. 안에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박정철 열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노동자들, 학생들이 고문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철장 밖에서 안에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면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하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또 고문을 당하다가 희생당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도 세계에서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굉장히 벅찬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이소선 여사가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단한 것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되셨죠? 올해가 9년째입니다. 9년째입니까? 예. 네. 이소선 여사 노동자들의 어머니라고 기억되고 있고 또 아들 사망을 계기로 이제 이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는데 간단하게 노동운동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어머니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소선 어머니, 저도 이소선 어머니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연구를 하다 보니 글을 쓰다 보니까 예. 어머니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이지만 또 객관적으로 한 여성으로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평범한 사남매의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또 평범한 한 여성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고요. 예. 네, 그러면서 투쟁가로, 노동운동가로, 그리고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 저희 어머님의 그림자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태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고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 가서 투쟁했고 노동자들의 착취가 있는 곳에 자본가와 싸웠고 반민주적인 군부 독재와 맞서서 의연하게 싸우신 그런 한 여성. 그러면서도 본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말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됐고 그거는 9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있을 때
어린 초등학생들이 영안실을 찾아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 많이 찾아오는 거를 보고 처음에 하나, 2명 올 때는 그랬는데 계속 오는 거를 보고 제가 나중에는 그 부모님한테 가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가자고. 이소선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꼭 가야 된다. 예. 엄마 그래서 아빠 저랑 같이 가주세요 하고 그래서 같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애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또 사회에 고통당하는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에 묻어놓은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싸워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머니 말씀을 알겠고요. 자, 오빠죠.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신 지는 벌써 이제 50년쯤 됐네요. 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아, 올해가 50주년입니까? 그 나름 어떻게 큰 행사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태일 기념 사업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위원장님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죠. 저는 16살이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공장 다니고 있을 때였고. 네네, 저도 오빠 따라서 공장에 다니고 그랬죠. 예. 그 근로기준법이 절반만 작동했더라도 동생과 같이 이 전 어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함께 미싱을 돌리고 옷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네네. 예.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입니까?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요? 예.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는 우리 지금도 현 사회에서 지금도 오빠가 살아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와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11 알바 노동자로서 아주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로 사망을 하게 되거나 또 해고를 당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뭐 구역 사고도 그렇고요. 고 김영규 씨 사망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특위 맡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된 거고 하는데 네.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뭐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지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러한 국난을 막기 이전에도 소상공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슈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이 사회가 균형 있게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시장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균형이 깨진 그런 시장에서 아주 약한 규모적으로 아주 소규모인 노동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했고요. 대기업과의 그런 관계에서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소공인들,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 생산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청업체로서의 전략하면서 대기업에서 하청업자들을 상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더 목을 졸라서 대기업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그래서 상인이나 노동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는 상인들은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인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IT나 AI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그 4차 산업에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그 포스타 코로나19 이런 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 변화하는 이 시장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개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서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 발전해서 이 사람들이 대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정책이 특별하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약하고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시장공단 이런 정책이 있지만은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으로서 소상공인에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고맙고요. 다시 한번 어머니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